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8%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그 매도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거의 집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력들이 많이 팔고 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궁금해 하니까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공부를 좀 했더니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춰 잡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반도체 경기가 좀 나빠지네 하면서 삼성전자 물량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사고 있고 세력들이 판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수가 떨어지고 있죠. 또 게다가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뭐 정시가 큰 하락이 온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삼성전자가 지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전망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 하락한 건 알겠는데 뭐 우리는 이거 뭐 그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요 업종 그리고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에 보면은 전망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앞으로 큰 조정 내지 아니면 큰 하락이 온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저는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가 상승이 예전보다 좀 둔해져서 이런 식으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초반기에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하고 보복 소비주 좀 매수하는 게 좋겠나 이런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수급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바뀌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요때 말씀드렸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초보자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초보자들은 이 작년과 같이 시장에 계속 상승하는 시간이 아니라 업종 간 이렇게 순환매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그런 관성,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투자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계속 어중간하게 굉장히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은 시장에서 공매도는 세력들이 그런 재료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현금 유동성 확보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는 현금과 주식 비중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된다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앞으로 더 가는데 중간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의 조정과 하락, 뭐, 이런 걸 바라볼 때, 요거는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굉장히 멀리 보고 있어요. 멀리. 예, 멀리 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결국 뭐,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은퇴를 하든, 아니면 집에 가라, 회사에서 집에 가라 하면 그때 은퇴를 하든, 어느 순간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은퇴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자산을 잘 굴려가지고 요때 그때 상황 봐서 잘 정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갖다가 그때는 또 자유로운 인생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그런 준비를 갖다가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멀리 보기 때문에 시장이 주간 하락하는 것은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을 저처럼 굉장히 멀리 보지 않고 굉장히 세력들은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리포터들 보면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6개월, 세력들이 6개월입니다. 굉장히 저에 비해서는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한 6개월 정도 하락을 한다. 이래 되면 세력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폭락입니다. 대폭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왔다 갔다 뭐 한다, 어중간 해도 이때 하락하면은 대폭락이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은 일단 그 시장을 좀 짧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시장에서 요거는 세력들이고, 그러면 이게 한 달 단위로 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더 짧게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하루 단위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시장이 하루만 하락해도 그건 자기한테는 폭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폭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낸다고 보면은, 세력들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폭락이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그 폭락이 어느 정도 규모일 거냐 이 말이죠. 그럼 그 폭락이, 제가 만약에 폭락이 온다 하면 제가 말하는 그 규모는 97년도 외환위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아니면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그 정도 폭락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야기한 폭락입니다. 폭락이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바라보면 시장 전망하시는 분들이 쭉 내는데 폭락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대폭락도 한다. 그냥 그 폭락이 정말로 금융위기 수준의 그 폭락이냐 이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시장을 짧게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치면은 공매도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요 정도 제가 어감으로 말씀드리는 거를 걔 입장에서는 폭락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시향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어느 정도 기관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자기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투자를 할 때 단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아니면 나는 정말로 멀리 보면서 중간중간에 순환매를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을 입장인지, 그 과정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입장인지, 하여튼 자기 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딱 하고, 그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나올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하고 투자 성향이 비슷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내하고 투자 성향이 비슷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시황이 나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죠. 나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짧게 보기 때문에 짧게 폭락을 한다는 그 어감이 실제 내한테는 뭐 조정 정도의, 아니면 공매도 세력들이 뭐 이리 금리 인상 재려 가지고 장난 좀 치네 요 정도의 어감인데, 걔들이 굉장히 뭐 완전 세상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폭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이거 금융위기 수준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향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는데 뭐 하락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뭐 저것끼리 이야기고, 우리는 이렇게 매선 업종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수도 하락하고 또 폭락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괜히 내까지 쪼를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런 거 관심 가지면 된다. 이런 거고,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막 나옵니다. 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뉴스나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각기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바로 알라. 자기 자신 투자 스타일, 목표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때 저게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보고, 이게 참고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해야 돼요. 그런 줏대가 없이 막 흔들리면 박살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요거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로 통해서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한 4조 한 3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 순매도의 대부분은 전기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제 딱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이야기해서 그런 거고. 그럼 걔들이 많이 샀죠? 순매수의 대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걔들이 다 받아냈겠지요. 일단 그럼 그 나머지는 괜찮은 업종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코스닥을 보면은 뭐 코스닥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그래요. 전기전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죠. 오늘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팔았고 어제 1조 7,300억 정도 팔았고 1조 7,300억 그리고 그 이전에는 5,7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 모건스탠리 영향이 엄청 크죠. 저는 걔들 참 부럽긴 합니다. 걔들이 주고갈 리포트 내고 공매도 때려버리면 돈 벌잖아. 저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그냥 그저 먹는 게 있어요. 그저 먹는 게 우리가 그런 똥개도 저거 집 앞에 가면은 쪼매난 거 있죠. 진짜 그 개 중에 좀 못된 개가 있어요. 못된 개. 사람도 다 성향이 다르듯이 개라고 다 착한 개는 아닙니다. 좀 얄미운 개가 있어요. 밖에서 있으면 찍소리는 못하던 게 저거 집 앞에 딱 문 앞에서 딱 서서는 막 굉장히 사납게 막 짖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가면 뒤에 꼭 쫓아와가지고 발을 물러가라고 이런 것처럼 이 똥개도 저거 집 앞에서 반틈 먹고 들어간다는데 이 주식 시장은 쥐가 돈 많으면 그건 밥 먹고 들어가요. 쥐가 이 모건 스탠리가 뭐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가 돈 많은 게 안 좋은 리포트 한번 때려놓고 공매도 같이 때리면 지 돈 벌잖아. 가만 앉아서 먹는 거라니까. 근데 괜히 쪼리거든. 근데 뭐 그거 저거 일이고 언니하고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 화학업종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매수하고 있잖아요. 오늘 매수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시장 폭락이 온다는데 이건 와 사냐고. 팔라면 다 팔아보지 시애기들 뭐. 안 그렇습니까? 운송장비 시장 폭락이 온다는데 이 자석이 오늘은 또 왜 샀냐고 임마. 그렇죠. 그래서 업종 가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죠. 제목은 전반적으로 전체 업종 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면은 뭐 별거 없죠. 코스닥, 건설업 별거 없고 금융업 자세히 보세요. 금융업 보면은 뭔가 있죠. 금융업 보면 살짝 고개 듭니다. 그러면 이 금융업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을 매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금융업이 괜찮다. 저거는 수혜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 팔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장 폭락에서 만약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에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구를 했을 때 그 초기 수준의 폭락이라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팔아버려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락 이야기하는 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조정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업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매수하고 있는 게 일단 여기는 별로가 없네요. 자, 계속 다른 업종 좀 살펴보면 운송장비 오늘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아직은 좀 눈에 띄진 않고 은행 쪽으로 자세히 보면 많이 들어왔죠. 은행업은 뭐 여기 뭐 다 나가고 기업은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은행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금융업하고 똑같은 거죠. 의료 종밀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몇 종목이 없는데 요거 봐야 돼요. 지금 몇 종목 있죠? 몇 가지 업종 있죠? 의약품 업종. 지금 이거 추세, 새로운 추세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측할 만하죠. 이 금융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쓰고, 이 의약품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치료제가 필요하다, 이제 치료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치료제. 우리가 아직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뭐, 아직은 그렇고, 그래서 치료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약품, 지금 돈 들어오고 있죠? 우리는 저런 거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전기가스분 그러네요. 좀 더 봅시다. 정유목재도 어중간하고 중형주 그렇고 요 정권주 쪽으로 이쪽으로 또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권업 좀 들어오고 있고 좀 보면은 철강 금속 쪽으로도 조금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업 쪽으로도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업종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금융업 돈 들어오고 있고 뭐 은행 뭐 같이 봅시다. 그리고 의약품 돈 좀 들어오고 있고 철강 돈 좀 들어올라 그러고 통신 돈 좀 들어올라 몇 가지 업종들이 있죠. 그러면 이쪽에 좀 무게 중심을 좀 실어 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좀 떨어지던가 말던가 나눠놓고 있다가 그럼 얘들이 어느 정도 위로 오르다가 좀 조정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것도 조금 드러내 가지고 떨어진 거 좀 치워서 위로 끌어 당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순환매매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밖에서 뭐라 카든 저거가 뭐라 카든 사실은 그게 저는 다른 애들 그 시장 잘 안 봐요. 그 뉴스도 잘 안 보는데 왜 잘 안 보냐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이게 수급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이게 더 현명한 거예요. 밖에서 뭐라 카든 보고 지금 요 업종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업종 쪽으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떤 거가 있는지 주가 매수를 할까 말까 아니면 그냥 들고 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지금 요거 좀 체크를 해 놨는 거예요. 그러면 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다가 또 나중에 좀 조정받는 시기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또 뭐 그동안 별로 오른 게 별로 없지만은 뭐 다른 거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기를 이 종목도 오르면 나중에 요거 좀 끊어먹고 요거 좀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이게 투자지. 뭐가 투자입니까? 이게 투자지. 내가 시장 상황 보고 내한테 맞춰서 결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꾸준히 묵묵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냥 복리란 놈이 내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그냥 성공하는 거지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말 놓고 걔들 거 리포트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걔들이 내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니 아니면 뭐 시장 망한다 소리가 나오니 저거 소리 저거 이야기고 내한테는 해당 상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수하는 거 집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19개나 돼요. 제법 많잖아요. 우리는 요거 봐야지.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뭘 봐야 돼요? 요게 금융업에 들어가는지, 의약품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업종 일자 통신업에 몇 가지 업종 보고, 아니 이 업종은 이 업종 전체 평균이고, 이 중에서도 뭐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들을 움직이내는 뭐 그런 거니까, 이 업종과 상관이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판단해보고, 아마 각각 개별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을 겁니다. 요게 그나마 시장에서 업종을 본다는 것은 업종 나름의 흐름이에요. 흐름이고 요거는 그 개별 종목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내 포트에서 이 포트 있으면 뭐 좀 관심 없는 거, 요거 현재 시장에서 관심 있는 업종, 요건 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몇 종목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 보면서 좀 분류해서 메모에다가 쭉 적어놨는 거예요. 옆에다가 메모, 종목에다 메모 좀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업종이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온다. 요건 개별 종목 무슨 이유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좀 적어놨고 이게 그러면 돼요. 그냥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를 계획적으로 재밌게 하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한번 뭐 배웠어요. 연구하고 터득하고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주대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주관을 가지고.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기아차, 기아차도 뭐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LG화학 이것도 뭐 똑같은 거죠. 이건 기아차, 뭐 LG화학이나 앞으로 같은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기차 쪽으로. 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건 진짜 좋은 기업이죠. 뭐 살아난 건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진짜 늘 말씀드렸죠. 이 전기전자 우리의 반도체 그 잘 나가는 반도체 전 세계 시장이 이만큼이라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의약품 시장이 이만큼이에요. 4배가 더 커요. 4배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 반도체 시장보다 의약품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지금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 다 주고 가던 그 모더나 지금 돈 끌어모을 겁니다. 화이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얘들 mRNA 그 방식으로 뭐 이렇게 백신 만들어내는 게 엄청나게 예전 같으면 그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건 몇 달 만에 슬쩍 그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또 그 부분은 만들어가지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뭐 그냥 막 사달라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모더나에서 물량 안 준다 그러니까 좀 작게 준다 그러니까 좀 팔아달라고 가서 지금 항의 방문한대잖아. 지금 대놓고 팔고 있어요. 의약품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국전력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1등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에 1등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약품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력한 후보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조선주, 요 대우조선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이야기인데, 조선주 수주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주가 많은 게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수주는 말 그대로 일감을 땄다는 거잖아. 배 좀 만들어 둬. 이거잖아. 배 좀 만들어 둬. 이건데, 그러면, 만들어주면 돈 받겠죠? 그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그것만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자꾸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배도 좀 봐주세요. 지금 배는 친환경 안 합니까?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바뀌지만 배는 전기배를 못 만들겠죠. 좀 딸려가지고 힘이 딸려서. 근데 LNG는 다른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떠다니는 배가 몇 개냐고. 한두 개겠습니까? 그 전기배로 아니면은 거기 LNG 같은 거 만들어 보세요. 다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겠나? 또 물론 우리가 다 못 만드니까 중국 애들 뭐 이런 만들 건데 그것도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는 요 조선이 이번에 전 세계 배 한번 다 바꿔주고 실컷 싹 한번 해먹고 뭘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크루즈로 넘어가야 됩니다. 크루즈.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배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배들 많이 만들어서 실컷 팔아먹고 조선 업종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왜 크루즈로 가야 되냐? 전 세계 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걔들이 집에만 있을 기가. 그 노인들은 다 가난하나? 그 중에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늙어서 단 한 번, 크루즈는 한번 타봐야지 하고, 평생을 돈 모아서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간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걔들 타고 가려고 하면 배 만들어야지. 노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도 지금 부산항 지금 뭐 싹 해가 정리해가지고 크루즈 정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조선업은 나중에 크루즈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재밌는 거 많습니다. 휘둘리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신문 찍찍찍찍 보고 뭐 유튜브 찍찍찍찍 보고 뭐 하지 말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자기 주관하에서 관리를 하고 이 종목들을 바라볼 때 좀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했던 걸 갖다가 좀 종합을 해서 수급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대우조선해양 좋은 회사지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이쪽으로 오늘 돈이 좀 들어왔는데 요거 제가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없으면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 지금 팔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죠. 왜 파는가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또 이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또 지수가 떨어진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수가 떨어지고 시장이 하락하니까 때마침 나오는 다른 어떤 하락 관련 기사들 전망 이게 눈에 와닿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인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석들이 과연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참고할 만한가? 참고하지 않을 만한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는 투자를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 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걸 바라볼 수 있든 없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참고를 할 수 있든 없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 하락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고, 그럼 여기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얘를 좀 빼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돈 들어오는 거, 안 드는 거, 이렇게 내 나름대로 투자 전략을 딱 판단해서 순환 매매를 해가면 투자가 와 어렵노? 이 왜 어렵노?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튜브 뭐 제 거 이렇게 시청하시는데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시황을 갖다가 언제까지 참고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는 이런 거 자꾸 보고 실력을 키워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그 남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라니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 나쁜 회사입니까? 좋은 회사죠. 지금 자꾸 수주가 지금 중국 업체에다 제끼고 10년 만에 지금 최대로 지금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입니까? 그럼 그걸로 지금 끝내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전 세계 배가 지금 한두 개겠냐고. 자동차만 바뀌냐고.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꾸 시장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띄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조선업 지금 사이드가 싸다는 게 눈에 띄고, 자동차 업종 플랫폼으로 변해가는 게 눈에 띄고, 북극을 얼음 녹아서 지금 전 세계 이상 기온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배도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놀러 가려면 지금 좀 빨리 가야 돼요. 난 언제, 북극 얼음 다 녹으면 언제 가겠노? 빙하 다 녹으면 언제 보겠어요? 빨리 돈 모아서 성공해서 빙하도 보러 가고, 북극도 보러 가고, 오로라도 보러 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우리나라 부산 그냥 가만히 놔놨겠냐고. 일본이 그럼 요코하마가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오사카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륙 끝에 붙어 있는 이게 들어온다고, 이거. 부산에 들어온다고. 그리고 저 중국 있죠? 그 중국 저거 자꾸 까불어 샀는데,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세요. 저 탈레반도 그냥 아프가니스탄 알아서 풀어주고, 저 티벳 그도 지도자 인도에 있는데, 그 만났잖아. 만나고. 저쪽에 어딥니까? 저 중국이 지금 한참 위구르족 그쪽도 자꾸 인권 이야기했었죠. 중국, 미국은 지금 중국 쪼개불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중국을 지금 짜게 불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럼 중국 쪼개는데 요 끝에 요 끄트머리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 북한 지금 우리나라가 지 잘나가지고 지금 이리 잘 됐냐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이게 이마에 왔겠어요?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갔죠. 중국 지 잘 나가서 됐어요?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이 자식들 저리 큰 겁니다.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 미국이 도와주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북한 도와줬으면 왜 되겠어요? 북한이 도와줘서 지금은 북한하고 묵고 살기 힘들어가 중국으로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되든 말든 간에 어찌됐든 것 같아요. 북한 도와줘서 북한 경제력을 갖다 쫙 땡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니까 이 주위에 조선 쪽들, 이거 옛날에 또 우리 땅이잖아. 지금 이 새끼들, 남중국해 저거 땅이라고 웃기는 게 뭡니까? 역사책에서 주곡기라 가지고 지금 주거 땅이라고 가잖아. 안 그래요? 역사책에서 우리 땅이라고 했다라고. 미친 새끼들. 그럼 우리는, 이거 원래 우리 거잖아. 그거 우리 거. 몽고는, 전 세계 다 저거 건데. 역사책에 그래 따지면 저거 땅 아닌 게 왜 이랬노? 다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북한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조선족은 한국말 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찌 되겠어요? 북한이 잘 살면 이 경제권 이쪽으로 통하면 이쪽 시장도 크다니까 쪼개집니다. 몽고도 지원해서 이거 중국에 또 몽고 있죠. 자치구 있죠. 얘들 지금 쪼개버리고 위구르 쪼개버리고 티벳 쪼개버리고 이쪽 쪼개버리면 그냥 중국 한마에 갑니다. 저거. 그러니까 자꾸 이 새끼들이 하나의 중국 우리가 하나대 이치를 하잖아. 근데 그 애들은 저거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 한족 우선주의잖아. 한족 1등, 한족은 대장, 사장, 나머지 족은 다 사장은 안 되고 부사장, 부회장, 부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좀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투자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좀 쪼잔하게 하루 이틀 보고 그냥 그래 가지 마십시오. 투자하면 투자답게 멀리 가세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큰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한 그런 투자를 해줘야 집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투자를 이렇게 하더라. 우리 엄마가 투자를 이렇게 하더라. 배우면 그게 애들한테 그대로 전수가 돼서 내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집안들이 많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치투자연구 16,000명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게 거기잖아요. 16,000명이 성공해 보세요, 이거. 물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가족도 자녀 것도 성공해 보세요, 이거.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하나만 딱 성공해도 그냥 나라 쫙 땡기 뿌릴 수 있습니다. 쫙 끌어올려 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성공 필요 없어요. 소수 정예로 끌어당겨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됩니다. 자, 아이고, 오늘 또 이래 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네. 이마에 오래되면 안 되거든, 시향이.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내일부터는 좀 빨리 좀 끝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상입니다.